안녕하세요. 뷰르르TV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편입합격생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인사해야 돼요? 그냥 저한테 인사해도 되고 편하게 인사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건정책관리학부로 편입하게 된 양다솜이라고 합니다. 일단 축하해요. 네. 네. 지금 11월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할 부분이 일단은 전적대라던가 뭐 일반 학사 여부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산 동서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고 거기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 저는 학사로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좀 특이한 게 간호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네. 그럼 간호사 라이센스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고 면허를 따고 들어갔어요. 원래 지금 보건정책관리학부로 편입을 네. 지금 이번에 했는데 이 전에는 이제 간호학과로 원래 편입을 도전을 했었죠. 네, 맞아요. 네. 간호사 라이센스도 땄는데 네. 간호사 일을 그럼 하시다가 편입을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는 그럼 일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전혀 일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그냥 계속 수험 기간이었어요. 수험생 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가 좀 약간 궁금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간호대 사실 4년을 졸업하고 국시까지 보고 라이센스까지 땄는데 그쵸. 아무래도 저 같은 케이스 많이 없긴 해요. 면허까지 다 따고 근데 저는 원래는 그 국시를 12월에 볼 때 국시랑 그 편입을 같이 봤어요. 그때. 4학년 그쵸. 네, 4학년 딱 끝날 시즌에 그게 가능한가? 논술로요? 그쵸. 그때는 연대랑 고대 2개 준비, 경희대까지 3개 준비했다. 논술이니까 토익 점수는 어차피 있었고 그랬으니까 논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는 그때 수학 없었어요? 고대 그때 수학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때 고대 맞다. 준비 안 했다. 고대 준비 안 하고 연대랑 연대랑 경희대만? 경희대 2개만 준비를 해서 근데 그 연대를 1차를 딱 붙은 거예요. 그때 논술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붙은 김에 어차피 국시는 했으니 면허는 나오니까 붙은 김에 이제 2차까지 준비를 해보자 했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떨어지고 경희대도 논술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할까 하다가 이게 또 근데 해보니까 되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일단 논술이 그쵸, 합격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는 게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되네? 약간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연도에. 그래서 면허를 따고 한 번 더 하기로 이제 해서 공부를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 라이센스 취득하고 간호사를 뭐 전혀 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쵸. 이제 하면서 약간 이제 편입을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맞아요. 네. 였던 거였는데 이제 이게 1차가 붙으니까 이제 더 하게 됐던 거네요. 네네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네. 사실 이게 썸네일이 이제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약간 3번을 시험을 준비한 그 스토리가 나갈 건데 사실상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국시랑 같이 준비한 첫 번째는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거의. 그쵸. 아무래도 일단 마인드셋 자체가 그치. 한번 국시를 해보자. 하면서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럼 2번 정도 본 게 사실은 진짜 본 거긴 해요. 그쵸. 진짜 딱 각 잡고 공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럼 이제 나이가 어쨌든 4년제를 졸업하고 그러면 24, 5, 6?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요번에 입학을 해서 27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무려 3번이나 그 시험에 도전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연대나 고대를 가기 위해서 그게 좀 궁금해요. 학생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이제 한 번 딱 했을 때 그 근처까지 가면은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건데 이게 계속 문 앞에서 자꾸 뭔가 좌절이 되는 순간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재수 때도 그랬어요. 재수 때도 연대가 또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간호? 그쵸. 경희대는 아예 탁과를 썼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달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음. 자꾸 문 앞에서 이렇게 자꾸 좌절을 할까. 음.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고민을 했죠. 재수 딱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냥 병원 가야겠다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냥 오기가 생겼어요. 뭔가 진짜 뭔가 결실을 자꾸 마무리를 못 맺으니까 오기가 생기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했는데 마침 부산에 김영거 말해도 되나? 김영이라고 김영이 생겼어요. PLC 부산 점이 그러니까 캠퍼스가 생겼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편입 영어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재수까지 할 때는 그 공인 영어 전형 대학만 썼어요. 영고경, 영고경 이렇게 3개 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저는 지원 전략부터가 조금 리스크가 크게 가지고 갔었어요. 그죠? 네, 지원 전략부터 너무 이제 대학 쓸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가 생겼네. 이거 뭐지? 한 번 더 해보라는 이 뭔가 그 좀 이게 시도인가 기회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2월달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 번 더 해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쓸 수 있는 대학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서성한 이화여대, 그쵸. 중앙대 다 쓸 수 있으니까. 8개, 9개 혹은 10개까지 이렇게 늘어나니까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쵸. 영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논술보다도. 원래 토익은 몇 점이었어요? 900 초반? 900 초반? 900 초반이었는데 그럼 재수 때 편입 영어를 같이 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연대랑 고대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그 목표였던 원래 마지노선이 경희대 정도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재수 때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1년 더 늦어지더라도 그쵸. 고대로 온 게 잘 된 일 아닌가. 그쵸. 아무래도 그때 편입 영어 했으면 뭐 아예 뭐 스카이는 그쵸. 가지도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3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해봐야겠다 하면서 영어를 이제 메인으로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또 고대를 붙어버리게 됐었어가지고 과를 이번에 바꿔서 써서 그쵸. 과를 바꿨었죠. 달라진 점이 있긴 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요. 그 전략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도 제가 다른 학생 한 명 상담을 하고 이제 온 건데 이제 사실 뭐 전적대라고 하죠. 원래 이전에 다니던 본인 대학교 수준이 되게 약간 뭐 인서울 어느 정도 약간 중위권 뭐 진짜 내려가도 중하위권 이 정도가 아니면 만약에 연대랑 고대만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공계 제외 이제 논술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말리는 편이에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1년 정도 준비를 할 거라면 편입 영어랑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이제 다솜씨 같은 케이스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저는 추천을 할 때 이제 편입 영어를 준비를 우선적으로 하되 이제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여름까지 영어 성적이 그래도 한 뭐 상위권 이제 상위 그래도 한 10%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논술이랑 서류 면접을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둘 다 병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근데 이게 가장 바이블 같아요. 그냥 왜냐면 그 어쨌든 공인 영어 전형 대학은 그 논술 일단 대학도 많이 없고 맞아요. 논술이라는 경희대도 이제 빠졌으니까. 문과에서는 이공계 제외하고 문과에서는 논술 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논술 한 과목은 그 공부하는 이 방향? 전략 자체가 다르잖아요. 논술이라는 게 무슨 독서실에 뭐 10시간 동안 박혀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거대로 메인을 따로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서브로 해야 될 게 있는 게 저는 뭐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기본으로 똑같이 하고 가야 되는 그런 틀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단언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서류에서 그러니까 서류라는 말이 전적대가 그렇게 사실 좋은 학교가 아니라면 그 연고대만 이렇게 딱 바라보고 올인하는 거는 진짜 위험하다고 3번째 시험 치르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 그 편입 공부를 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논술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좀 현강 위주로 들어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한 9월 달부터 이제 논술을 준비를 했는데 아 그러면 몇 달 안 했네요. 그쵸 몇 달 안 했죠. 그때는. 그때 해서 이제 KTX 타고 다녔어요. 음. 주 1회씩 그렇게 차비만 얼마요 그럼? 한 달에 차비가 한 30만 원 정도 들었죠. 30만 원 정도 들고 그렇게 한 4개월 90, 11, 12까지 했으니까 4개월 해서 그래서 1차를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8년도에는 그냥 아이 뭐 서울까지 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인터넷으로 유명한 뭐 스카이듀, 논단기 뭐 이런 데서 들었죠. 그때는 편입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스카이듀는 그거잖아요. 수시 논술이니까 수시 논술을 했어요. 어차피 편입 논술이라고 해서 뭐 이게 딱 정해져 있고 수시 논술이라고 해서 이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시 논술을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19년도는 혼자 그냥 부산에서 혼자 계속. 논술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콘텐츠를 그쵸. 빌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뭐 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논술을 본 게 아니니까. 근데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뭔가 그 명쾌한 그런 답변은 맞아요. 그런 게 없죠. 예. 답이 없으니까 이 과목이 자체가 좀 사교육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이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답은 없는 과목이긴 한데 분명 학교에서 원하는 정형화된 틀은 있거든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채점 기준도 이렇게 써야지 뭐 5점, 뭐 3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가장 압축시키고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그 지금 좀 소위 말하는 그런 사교육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거를 해서 이제 한 몇 개월 하면 감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기출 내일 뽑아가지고 기출을 이제 시간 맞춰서 연습하는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3개월 코스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네. 6개월 코스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거의 10개월 과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너무 사람마다 공부 그죠. 방법이 다르니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학교 해당 학교의 일단 기출은 솔직히 진짜 다 숙지를 하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흡수시키고 가듯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 학교가 좋아하는 어떤 답안 작성의 틀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과목도 반복이고 뭐 뭔가 창의적인 대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저는 모험에서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개인의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합격생 개인의 의견인 거고 사실 뭐 이 말에 뭐 책임감 같은 게 실릴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 서류 면접은? 서류는 뭐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 같은 거 냈는데 뭐 교수님이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사실은 아주 뭐 솔직히 아주 뛰어난 대외 활동도 아니고 아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봉사활동도 막 몇 시간 안 했는데 막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들은 거 이런 확인서는 어떻게 받아서 내야 되죠?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원할 전공이랑 관련된 게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 진짜 잔가지 정말 그 자잘자잘한 놈들은 차라리 안 내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걸 많이 했다고 해봤자 교수님이 너 정말 학교 생활 많이 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들은 얘가 이 전공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얘 스스로 이렇게 전공에 탐색을 많이 했나 뭐 그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전공에 대한 열의, 뭐 호기심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서 딱히 뭐 봉사 시간을 몇 시간 하고 뭐 전혀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완전 연결된 학과와 연결된 그런 활동이 아니라면 굳이 안 내시는 게 돈이 그러면, 아깝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합격생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나 네, 선후배들이나
그러면 물어보면 좀 어때요? 그런 부분 얘기한 적은 있어요?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그런 대외 활동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것만 봐도 뭐 진짜 정말 평범하게 대학생활 하다가 그냥 적당히 봉사하고 뭐 그냥 대외 활동도 그냥 몇 번 한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진짜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요? 정말 평범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각하는 게 서류는 그냥 뭐 딱히 그런 거 없다. 전공에 대한 뭐 열의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 그런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엄청 애쓰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면접은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으로 좀 승부를 보자 이런. 왜냐면 서류 점수에서 뭐 내가 변변찮은 게 딱히 없으니까. 이제 근데 면접은 자기소개서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기소개서를 무조건 숙지를 하고 가야지 면접이 되는 거니까. 교수님들이 뭐 뻔하시잖아요. 물어볼 게. 너 왜 지원했어? 이 학교 왜 왔어?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자소서랑 면접을 엄청 그 신경을 많이 써서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 면접이야 당연히 면접 시즌에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자소서는 면접 시즌에 준비하면 늦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저는 한 하반기부터 자소서를 좀 작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이 되게 세세한 거 물어보고 항목도 심지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뭐 천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고대는 또 5항목인데 연대는 학업계획서랑 자기소개서 이렇게 2개로 나뉘니까 이것까지 다 하면 8항목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많죠. 그래서 계속 하반기부터 고민을 하죠. 이 내가 무슨 학과를 왜 가는 거지? 이 고민을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완성된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준비했어요. 진짜 자소서에 벗어나는 내용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실제 면접 후기는 어땠어요? 그래서 갔죠. 이제 갔는데 연대랑 고대 둘 다 면접 봤어요? 그쵸. 연대랑 고대 둘 다 면접을 갔는데 진짜 역시 교수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낸 뭐 서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정말 잘 한 땀 한 땀 냈는데 관심이 없으시고. 질문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아니요 하시죠. 근데 그냥 너 왜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서류들에 대한 그런 거 전혀 질문 안 했어요. 절대. 저는 연대도 한 3년 내내 갔을 때 그 제가 준비한 서류에서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확실하네요. 그쵸. 그래서 더 이렇게 연대는 저는 3번이나 면접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임팩트 있어서 교수님들이 놀랄 정도가 아니면 굳이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진 않는 것 같다. 굳이 안 하시죠. 굳이 안 하시고 그 임팩트라는 게 뭐 대단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뭐 정말 신기한 그런 그죠. 대외 활동도 되는 교수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그쵸, 신기할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니고선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신 질문이 왜 이 학교 왔냐, 너 왜 이 학과 왔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게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면접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교수님이 납득할 만하게 설득을 못하면 저는 이미 거기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근데 이 질문은 저도 똑같이 처음 받았어요. 고대에서. 아 진짜요? 네. 그쵸. 그냥 항상 앉으면 물어보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제가 교수가 된다고 해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학생이. 그리고 특히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교에. 그쵸.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 졸업했는데 왜 다시 학사로 돌아가? 그쵸. 그래서 진짜 일반 편입보다 더 학사 편입은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당위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뭐 못 붙을 것 같아요. 연대는 제가 그냥 같은 계열이라서. 연대는 간호를 썼고 그쵸. 고대는 이제 전부 다 보건정책을 네. 썼으니까 다 퍼뜨렸었거든요. 연대만 제가 동일 계열로 썼는데 3년 내내. 사실 진짜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간호사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데 그쵸. 굳이 연대 간호학과로 학사 편입까지 또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쵸. 그래서 그 굳이에 대한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설명해도 그쵸, 어떻게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교수님들이 동일 그냥 계열이다 보니까. 간판 이제 그쵸. 보고 오는 거다라는. 차라리 제가 그때 면허가 없다고 약간 뻥을 뻥을 쳤으면 그랬으면 조금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면허 인지 제가- 물어봐요? 네,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럼 당연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먼저 물어봤으니까. 그쵸. 근데 제가 그때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있다고 하지 말 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대 갔겠죠?
근데 그거는 또 모를 것 몰라요? 같아요. 근데 또 그래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간호학과도 좋지만 아 그래서 그때 연대를 간호를 말고 그냥 딴과를 써야겠다고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음. 그냥 오기가 생겼죠. 3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와 진짜 3번을 연대 가면 3번 떨어진 거네요. 3번 떨어졌죠. 와. 저는 18, 19, 20 불합격증 다 들고 있어요. 안 지웠어요 심지어. 와. 진짜 이거 레전드네. 역사네요 역사. 와. 아 없다고 할걸. 괜히 있다고 해가지고.